편안한 오디오 쉼터, 오디오 채널과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대학병원장으로 살면서 저지른 가장 부끄러운 실수를 고백하려고 합니다. 청담동 최고급 레스토랑 1억짜리 에르메스 백을 앞에 올려두고 우쭐대던 저. 그런데 중돌이라는 예비 사돈이 그 가방을 만져보더니 제 인생 최고의 망신을 당했습니다. 저는 김미숙, 올해 62살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나와 20년간 교수로 재직하다가 5년 전부터 대학병원장을 맡고 있죠. 이 이야기는 3년 전 제 아들의 상견례 날 벌어진 일입니다. 그날은 아들 상견례 날이었는데 청담동 거리가 유난히 화려해 보였습니다. 아마 제 마음이 들떠 있어서 그랬나 봅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었거든요. 바로 1억 원짜리 한정판 에르메스 캘리백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원래 검소한 편이었어요. 의대 교수 시절엔 연구와 강의에만 몰두했고 명품이니 뭐니 하는 것에는 관심도 없었죠. 학생들 사이에서는 청바지 교수님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소탈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쯤 병원장이 되고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달라져야만 했죠. 병원장 취임식 날을 아직도 생각합니다. 대강당에 모인 200여 명의 하객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다른 대학병원 원장들이었습니다. 축하 인사를 받으며 악수를 나누는데 S대병원 여성 원장의 모습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무장한 그녀, 특히 팔에 걸친 에르메스 버킨백이 마치 권력의 상징처럼 보였죠. 김 원장님, 축하드려요. 이제 우리 병원장 모임에서 자주 뵙겠네요. 매달 첫째 주 수요일 모임 알고 계시죠? S대병원 박 원장이 악수를 청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까르띠에 시계, 목에 걸린 반클리프 목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에르메스 버킨백이 제 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묘한 열등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병원장이 되었다는 자부심도 잠시. 그들 사이에서 저만 초라해 보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남편은 평소처럼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죠. 당신이 그런 거에 신경 쓸 사람이 아닌데 30년 동안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느라 명품 하나 안 사고 살았잖아. 병원 운영 잘하고 실력으로 승부하면 되지. 뭐하러 그런 걸 부러워해. 남편은 같은 의대 교수로 정년퇴직한 사람입니다. 평생 연구실과 강의실만 오가며 살았죠. 그래서인지 세속적인 것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몰라요. 병원장 모임 가보면 다들 서로 뭘 입고 왔는지, 뭘 들고 왔는지 은근히 체크해요. 나만 초라해 보이면 우리 병원 이미지도 깎이는 거예요. 병원장은 병원의 얼굴이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첫 병원장 모임에 참석했을 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호텔 프라이빗 다이닝룸, 전국 주요 대학병원장 20여 명이 모인 자리였죠. 오늘 신입 회원 소개하겠습니다. K대병원 김미숙 원장님이십니다. 제가 일어나 인사를 하는데 다들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검은색 정장에 작은 진주 브로치만 달고 있었죠. 그런데 다른 여성 원장들을 보니 H대병원 원장은 샤넬 수트에 에르메스 캘리백, Y대병원 원장은 디올 드레스에 루이비통 한정판, 마치 명품 박람회에 온 것 같았습니다. 김 원장님은 학구팟이라던데 역시 소탈하시네요. 누군가의 말에 다들 작게 웃었습니다.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애매한 그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장이라는 자리가 단순히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달까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병원 VIP 병동에 유명 재벌가의 사모님이 입원한 것이었습니다. 원장님, 수술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환자 보호자로 온 딸이 저를 유심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김미숙 원장님 맞으시죠? 저 에르메스 코리아 이사 최유진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 구면이던가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원장님 수업 들었었어요. 그때는 정말 공부만 하는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네요. 혹시 저희 매장에 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요. 솔직히 백화점도 잘 안 가는 저로서는 에르메스 매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럼 제가 특별히 VIP 초대장을 보내드릴게요. 곧 한정판 제품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원장님 같은 분이 들어야 어울리는 가방이 있어요. 프랑스 본사에서 특별 제작한 캐리백인데 전 세계 50개 한정이에요. 저는 정중히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의 열정적인 설명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병원장이시면 그 정도 품격은 있으셔야 해요. 제가 보기엔 원장님이 너무 소박하세요. 능력 있는 여성일수록 자신을 더 가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묘하게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며칠 후 청담동 에르메스 매장을 찾게 되었죠.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향기로운 가죽 냄새, 은은한 조명, 그리고 정중한 직원들의 안내. 원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특별 고객실에서 편안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VIP룸으로 안내된 저는 직원이 하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꺼내온 가방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원장님, 이 버킨백은 켈리 크로아상 1992 스티칭 기법을 적용한 한정판입니다. 특별한 송아지 가죽으로 제작되었고 파리 본사의 최고 장인이 직접 수작업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가방을 들어보니 묵직하면서도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예술품을 만지는 것 같았죠. 금액은 1억입니다. 하지만 이건 한정판이기에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에르메스 한정판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몇 년 후에는 2억이 될 수도 있어요. 1억이면 병원 교수들 1년 연구비와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S대병원 박 원장의 버킨백이 떠올랐습니다. 1억이라 한정판이라 그런지 가격이 꽤 높네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올게요. 네, 물론이죠. 하지만 다른 분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기회를 놓치실 수도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예상대로 놀라는 반응이었죠. 뭐, 가방 하나에 1억? 미쳤어? 그 돈이면 고급 세단을 한 대 사도 되겠네. 의료봉사단에 기부하면 몇 명이나 수술받을 수 있는지 알아? 여보, 이건 투자라고 생각해요. 병원장이면 그 정도 품격은 있어야죠. 그리고 한정판이라 나중에 가치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가방이 무슨 부동산이야? 가치가 오른다니. 당신 정말 달라졌어. 예전에 김미숙은 어디 갔어? 남편의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이미 제 마음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장 모임에서 또 다시 명품 가방들을 보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결국 제 고집대로 샀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미리 빼서요. 남편은 한동안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저는 그 가방을 들고 거울 앞에 서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도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방을 산 다음 날 아들 주원이가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엄마, 저 여자친구 생겼어요. 정말이야?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그거 잘 됐구나. 35살까지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하던 아들이라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죠. 병원 의사들이 난 솔로 프로그램에 나가라고 할 정도로 나이만 찼지. 연애에는 별 관심이 없던 아이였거든요. 어떤 아가씨야? 뭐 하는 사람이야? 의사야? 아니요. 이름은 박화영이고요.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출판사? 대형 출판사야? 작은 곳이긴 한데 문학책 전문으로 내는 곳이에요. 화영이가 대학원에서 국문학 전공했거든요.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정말 글을 잘 써요. 대학원까지 나왔다니 일단 안심이 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학력은 기본이니까요. 게다가 문학이라니 교양 있는 집안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니? 주원이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화영이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고요. 어머니가 식당을 하세요. 순간 제 마음이 싹 가라앉았습니다. 편모 가정의 식당이라. 식당? 무슨 식당? 프랜차이즈야? 아니요. 그냥 개인 식당이에요. 강남구청 근처에서 곱창전골이랑 족발 파는
곱창전골, 족발? 제 목소리가 높아진 걸 주원이도 느꼈는지 급하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편견 갖지 마세요. 화영이 어머니도 정말 좋은 분이에요. 혼자서 화영이 대학원까지 보내신 대단한 분이죠. 하지만 저는 이미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집안이 너무 차이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 언제 한번 데려와. 보고 싶네. 네. 화영이도 엄마 아빠 만나고 싶어 해요. 며칠 후 주원이가 화영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모습, 단아하고 지적인 인상의 아가씨였죠. 마음에 들었습니다. 적어도 외모는 괜찮았고 학력도 있으니 반은 합격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역시 집안이었습니다. 아무리 요즘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집안이 맞아야 결혼 생활이 순탄한 법이죠. 특히 시어머니가 식당을 한다면 명절 때마다 부엌에서 일해야 할 텐데 과연 화영이가 견딜 수 있을까? 엄마, 다음 달 즈음에 상견례 하면 어때요? 화영이 어머니도 빨리 뵙고 싶어 하시던데. 벌써? 좀 성급한 거 아니야? 저희 사귄 지 6개월 됐어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결혼? 지금 결혼이라 했니? 네,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장가갈 나이도 됐고 무엇보다 화영이랑 있으면 행복해요.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주원이의 진지한 표정에 저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 그럼 장소는 내가 정할게. 청담동에 괜찮은 프렌치 레스토랑 알아봐야겠다. 엄마, 꼭 청담동이어야 해요? 좀 부담스러운데. 주원아, 첫 만남이 중요해. 제대로 된 곳에서 만나야지. 그리고 상대방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니? 사실 속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홀로 딸을 키우며 식당을 한다니 조금 궁금하기도 했고, 솔직히 우리 집안 수준을 보여주고 싶기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원이 능력이랑 집안만 보고 허락한 건 아닐까? 라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올수록 이상하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뭘 입을지, 어떤 액세서리를 할지 고민이 많았죠. 그러다가 문득 며칠 전 산 그 에르메스 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다. 이 가방이면 충분히 우리 집안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겠지. 상견례 전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그 에르메스 백 들고 갈 거예요. 뭐하러? 첫 만남에 너무 과하지 않아? 1억 원짜리 가방을 첫 만남에 들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에요. 병원장 집안이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상대방도 우리가 어떤 수준인지 알아야 해요. 원래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라잖아요. 이것도 내가 정말 많이 양보한 거예요. 알죠?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실 주원이가 경제적인 부분이나 가장으로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확실히 서열을 정해놔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을 예약해놨는데 청담동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었죠. 원장님, 오늘 특별한 날이신가 봐요? 네, 아들 상견례가 있어서요. 어머, 그러시군요. 그럼 더 신경 써서 해드릴게요. 품이 있으면서도 젊어 보이게요. 헤어를 마치고 메이크업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습니다. 너무 진하지 않게, 하지만 고급스럽게 진주 귀걸이와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고 손목에는 까르띠에 시계를 찼죠. 그리곤 마지막으로 에르메스 캘리백을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상류층 부인이었습니다. 완벽해. 이 정도면 누가 봐도 품격 있어 보이겠지. 남편도 정장을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평소에는 편한 옷만 입는 사람인데 오늘은 제가 골라준 휴고 보스 정장을 입었죠. 당신 오늘 멋있네요. 자리가 자리인지라 입지만 평소 안 입다가 입으려니 불편해 죽겠어. 그리고 당신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첫 만남인데. 무슨 소리예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어떻게 해야 더 품이 있어 보일지 고민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지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발레 파킹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미숙입니다. 프라이빗 룸으로 예약했어요. 아, 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프라이빗 룸으로 안내받으며 걸어가는데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일까? 중졸의 식당 운영이라니 투박한 아줌마겠지. 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두 모녀를 한눈에 살펴봤습니다. 화영이는 사진보다 실물이 더 단아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작은 진주 귀걸이, 화려하지 않지만 깔끔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죠. 최소한 외모와 분위기는 며느리감으로 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앉은 어머니는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베이지색 니트 카디건에 검은색 슬랙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차림이었죠. 손에 든 가방은 브랜드를 알 수 없는 낡은 가죽 가방이었고 액세서리라곤 작은 시계 하나뿐이었습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구나. 평범한 식당 아줌마야. 하지만 이상한 건 그녀의 자세와 표정이었습니다. 전혀 주눅 들지 않고 편안해 보였거든요. 오히려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영이 엄마예요.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예상했던 투박한 사투리나 큰 목소리가 아니었죠. 아니에요. 저희가 감사하죠. 주원이 엄마 김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비 사돈이에요. 악수를 하는 순간 그녀의 손이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손바닥 군데군데 굳은 살이 만져졌죠. 역시 주방 일을 오래 한 흔적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저는 계획대로 에르메스 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로고가 정면으로 보이도록 위치까지 조정했죠. 그런데 제 백을 쳐다본 그녀의 눈빛이 뭐랄까 알듯 말듯 하면서도 궁금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은 가방이네요.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식당 아줌마가 한눈에 제 백이 명품인지 알아본 게 신기했죠. 아, 네. 가방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좋은 백인지도 아시고. 조금요. 지금은 아니지만 전엔 가방에 관심이 아주 많았었거든요. 그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뭔가 더 많은 걸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찝찝한 느낌이 들었지만 옆에서 남편이 눈치를 주어 화제를 돌려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제 봄이 완연한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요즘이 1년 중 제일 좋은 때죠. 꽃도 피고 날씨도 따뜻하고 저희 식당도 요즘 계절 메뉴로 봄나물 요리를 새로 넣었어요. 계절 메뉴요? 네, 제가 직접 새벽 시장에서 봄나물을 고르거든요. 두릅, 달래, 냉이, 좋은 재료를 구하는 게 요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단순히 식당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것 같았죠. 그러다 본격적으로 애들과 집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화영이는 얘가 참 예쁘고 착한 것 같아요. 우리 주원이가 복이 많나 봐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주원이야말로 정말 착하고 훌륭한 남편감이죠. 성격도 좋고 이렇게 잘생겼는데 대학병원 전문의라니. 저희 화영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화영이는 애는 착하긴 한데 아버지 없이 자라서 어릴 적에 많이 외로워했어요. 제가 일하느라 바빠서 충분히 돌봐주지 못했거든요. 그랬군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원까지 마쳤으니 뿌듯하시겠어요. 혼자 키우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몸은 고단했어도 포기하면 안 됐죠.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오히려 화영이가 착하게 자라줘서 고마울 뿐이죠. 겸손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화영이 아버지와는 언제 헤어지신 건지? 어머니, 남편은 고인이 된 지 20년이 넘었어요. 원래 무역회사에 다녔는데 해외 출장 중에 사고로 그만. 아, 그런 일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고 이제는 담담해요. 그때부터 제가 생계를 모두 책임져야 했죠. 다행히 시어머니가 하시던 조그만한 식당이 있었어서 그걸 이어받았어요. 그럼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신 거네요? 네,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식당은커녕 요리도 잘 못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요리와 레시피를 다 가르쳐 주셨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며 살다 보니 어찌어찌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그때 주원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님 식당이 맛집으로 유명해요. 전에 미슐랭 가이드에도 한번 언급됐다던데요. 미슐랭 가이드? 저는 의외다 싶어 화영이 어머니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 그건 그냥 운이 좋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SNS에도 소개해주고, 또 얼마 전에 외국인 손님들이 왔었는데, 맛있다고 여기저기 추천해줬나 봐요. 곱창 전골집이 미슐랭 가이드에 오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녀는 별것 아니라는 듯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메뉴판과 물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호출해 주세요. 메뉴판에는 제 예상대로 모든 메뉴가 영어와 프랑스어로 적혀 있었죠. 사실 제가 이 레스토랑을 고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보여주고 싶었달까요? 어머, 이 집은 메뉴가 전부 외국어네요. 프렌치 레스토랑이라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녀는 익숙하게 메뉴판을 천천히 읽어보는 듯 했습니다. 제 예상과 달리 아주 조금도 당황하지 않더군요. 르프티 데제네. 점심 코스네요. 전체, 메인, 디저트 구성이고, 이건 부르고뉴 와인 페어링이군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프랑스어를 읽을 수 있는 데다 와인 페어링까지 아는 것 같았죠. 어머, 프랑스어를 할 줄 아세요? 조금요. 예전에 필요해서 배웠어요.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도 여긴 제가 와봐서 조금 아는데 추천해 드릴까요? 여기 미뉴 디에구스타디오니 메인 코스 요리인데 아, 괜찮아요. 저도 골라볼게요. 전체는 캐비어를 올린 연어 타르타르가 좋겠네요. 메인은 인걸불에 익힌 양갈비 구이로 할게요. 미디엄 레어로요. 유창하게 주문하는 모습에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게다가 고기 굽기까지 정확히 주문하다니. 조금 당황했지만 저는 애써 담담한 척 주도권을 가져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와인 페어링도 유명한데 평소에 와인 즐기시나요? 아니요. 저는 술을 거의 안 해요. 체질적으로 알코올 분해가 잘 안 돼서요. 아, 그렇군요. 저희는 남편이 의대 교수 시절에 학회 때문에 유럽을 자주 다녀서 와인을 즐기는 편이에요. 파리, 런던, 취리히 1년에 서너 번은 갔죠. 은근히 해외 경험을 자랑했지만 그녀는 대수롭지 않은 듯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좋으셨겠어요. 유럽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저도 예전에 잠깐 있었는데, 유럽에 계셨어요? 네, 일 때문에 파리에 좀 있었어요. 오래전 일이지만요. 어머, 진짜요? 무슨 일로요? 그냥 이것저것 배우러 갔었어요. 그녀의 대답이 모호했지만 음식이 나오기 시작해 더 캐물을 수 없었습니다. 전체부터 정말 예술 작품 같았죠. 접시 위에 아름답게 플레이팅된 요리들을 보니 내심 속으로 흐뭇해했습니다. 아무리 프랑스에 있었더라도 이런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은 익숙하지 않겠지.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그녀는 식기 사용과 매너가 몸에 배인 듯 자연스럽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포크와 나이프를 다루는 손놀림이 완벽했고 와인잔을 드는 자세도 우아했죠. 마치 이런 곳에 자주 오는 사람처럼요. 훈제 연어가 신선하네요. 노르웨이산인가 봐요. 케이퍼와 딜의 조화도 좋고, 다만 레몬즙을 조금만 더 뿌렸으면 완벽했을 텐데. 음식을 평가하는 그녀의 말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거의 전문가 수준의 평가였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본격적으로 메인 요리가 나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게 됐습니다. 양갈비가 완벽하게 익었네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로즈마리 향도 은은하고, 셰프가 실력이 있으신가 봐요. 그녀는 칼로 고기를 자르며 단면을 살펴봤습니다. 미디엄 레어라고 했는데 정확하네요. 중심 온도가 55도 정도? 프렌치 정통 방식이에요.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냥 식당 아줌마가 맞나?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정숙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과묵한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죠. 요리에 대해 정말 잘 아시네요. 그냥 직업병이에요. 20년 넘게 주방에 있다 보니 이런 게 눈에 들어와요.
좋은 요리를 보면 배우고 싶고, 우리 식당에도 응용해보고 싶고. 그러자 처음으로 화영이가 입을 떼며 어머니가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요리 연구를 정말 많이 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메뉴 개발하고, 시장 조사도 다니시고, 작년에는 요리학원에서 강의 요청도 왔었어요. 화영아, 그런 건 말하는 게 아니야. 그녀가 딸을 가볍게 타이르자 화영이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운영이 쉽지 않으실 텐데 요즘은 어떠세요? 저는 넌지시 경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감사하게도 잘 되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특히 20년 넘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진짜 은인이죠. 직원은 몇 명이나 두세요? 주방에 4명, 홀에 3명이요. 그리고 배달 전담 직원이 2명 있어요. 요즘은 배달 주문도 많아서요. 직원이 9명이나 된다니 생각보다 규모가 큰 식당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매출도 괜찮으시겠네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지만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나름 먹고 살만해요. 덕분에 화영이도 대학이랑 잠시나마 어학연수도 보낼 수 있었고요. 사실 그게 제일 감사한 일이죠.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누군가 우리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정숙자 사장님 계신가요? 어머, 김지배인. 여기서 일하세요?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손님 명단을 보다가 사장님과 동명이인이 있길래 와봤는데 이렇게 와주셨군요. 레스토랑 지배인이 정숙자 씨를 보고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지배인님이 정숙자 씨와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궁금했습니다. 이분은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걔가 오래전 프랑스 유학을 준비할 때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당시 어머니가 갑자기 희귀암 진단을 받으셔서 수술비가 필요했는데 보험 적용이 안 돼서 모아둔 유학 자금만으론 한참 부족했죠. 하루하루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사장님께서 제 얘기를 듣고는 얼마 후 1억 원을 입금해 주셨어요. 이자도 안 받겠다고 하시면서요. 1억요? 저도 모르게 놀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액수가 제 에르메스 백 가격과 같았거든요. 사장님이 몇 년 동안 식당 확장하려고 모은 돈이라 들었는데 저를 위해 선뜻 빌려주셨어요. 지배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덕분에 어머니도 수술 잘 받으시고 저도 유학을 갈 수 있었죠.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여기 총괄 매니저로 있고요. 재작년쯤 사장님께 빌렸던 돈은 모두 갚았지만 도와주신 은혜는 평생 두고두고 갚아야죠. 그 말을 듣자 화영이 어머님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무슨 은혜까지야. 그때 지배인님 매일 우리 가게 와서 혼자 술 먹는 거 보니 안타깝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꿈을 포기하는 것도 저한텐 남일 같지 않았고요. 오늘 이렇게 뵌 것도 인연인데 걔가 셰프와 이야기에 히든 디시까지 풀코스로 모시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히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와인은 저희 레스토랑 최고급 와인인 샤또마고 2000 빈티지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럼 좋은 시간 되시길. 지배인이 자리를 뜬 후 식당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테이블 위에 있는 제 에르메스 백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1억을 들여 자신을 치장한 저와 1억을 남을 위해 아낌없이 쓴 그녀. 그때 주원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큰 돈을 선뜻. 에이, 별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했고, 또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돈은 또 벌면 되지만 사람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그녀의 가치관과 이타적인 모습, 그리고 담담한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식사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그녀, 아니 정숙자라는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고 쉽게 평가하려고 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식당 아줌마로 보였는데 대화를 나눌수록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화영 어머님, 프랑스어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아까 메뉴 읽으실 때 보니까 꽤 유창하신 것 같던데. 남편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 그게 예전에 파리에 잠깐 있었어요. 일 때문에요. 정숙자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 가죽 공예를 했어요. 가방이나 지갑 같은 거 만드는. 가죽 공예요? 네. 우연한 기회에 프랑스 브랜드에서 일하게 됐었죠. 한 15년 정도? 거기서 기술을 배웠어요. 프랑스 브랜드라면 혹시 어디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프랑스 브랜드의 가죽 공방이었어요. 저희 공방 식구들에겐 브랜드가 크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정숙자 씨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낌이 왔죠. 가죽, 공예, 프랑스 브랜드, 15년, 뭔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숙자 씨가 제 에르메스 백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혹시 저 가방 좀 가까이서 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저는 약간 당황하면서 가방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정숙자 씨는 제 가방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가죽의 질감을 만져보고 스티칭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금속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놀림에서 전문가의 느낌이 확실하게 전해졌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섬세하고 정확한 움직임이었죠. 아, 이 제품을 결국 만들었구나. 92년 켈리 크로아상 스티칭을 적용한 버킨백이네요. 제작 번호로 보니 한정판 같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세요?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가방의 스티칭 기법을 개발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실은 제가 젊었을 때 에르메스 파리 본사에서 일했어요. 15년 정도요. 25에 시작해서 40까지 에르메스 가죽 공방에서 여러 백을 만들었죠. 당시엔 즐거워서 밤낮 가리지 않고 했었는데 운이 좋았죠. 특히 켈리백과 버킨백 제작을 전문으로 했는데 92년에 개발한 켈리 크로아상 스티칭 기법이 제 대표작이었어요. 그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켈리백과 버킨백 제작을 전문으로 하셨다니. 오늘 제가 메고 온 바로 그 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방 제작 일을 그만두신 거예요?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당시 화영이가 중학생이었는데 한국에 혼자 두고 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고 귀국했어요. 그녀의 눈가가 잠시 촉촉해졌습니다. 에르메스에서는 붙잡았죠. 한국 지사로 옮겨주겠다.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 하지만 전 화영이가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식당도 있었고요. 벌써 20년 전 얘기네요. 어쨌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가방을 자랑하려고 들고 온 것이 부끄러워졌죠. 정숙자 씨의 말에는 아무런 시기나 질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죠. 그때 화영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만든 가방들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있대요. 유명인들도 많이 들고 다닌다고. 엄마는 그런 거 보면 뿌듯하다고 하시죠. 아니에요, 어머니. 그리고 엄마가 지난 10수년간 도와준 사람들도 많으세요. 대학생들 장학금, 어려운 이웃들 수술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20명 넘을 거예요. 정숙자 씨가 딸을 말렸지만 화영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번 돈의 대부분을 남을 위해 쓰세요.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억 원짜리 백으로 허세를 부리던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졌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운 걸까요? 커피를 마시며 마무리하는 시간, 주원이와 화영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느껴졌죠. 집안이나 배경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화영이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화영이 잘 부탁해요. 착한 아이예요. 저도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영아, 우리 주원이도 잘 부탁해. 겉으로는 무뚝뚝해도 속은 따뜻한 아이야. 네. 어머니 화목하게 잘 살게요. 그래. 그리고 나랑 주원 아빠한테 편하게 해도 돼. 우린 격식 같은 거 안 차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정숙자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주원 어머님, 잠깐만요. 이거 받아주세요.
그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으로 만든 작은 파우치였죠. 별건 아닌데 제가 만든 거예요. 요즘도 가끔 만들거든요. 취미로요. 며느리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서. 파우치를 받아든 순간 저는 그 완벽한 만듦새에 놀랐습니다. 낡았지만 품격이 있었고 소박하지만 아름다웠죠. 무엇보다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좋은 걸 감사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성이에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5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백이 무거웠습니다. 반면 정숙자 씨가 준 작은 파우치는 가슴을 따뜻하게 해줬죠. 여보, 오늘 어땠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내가 뭘 위해 살았는지. 당신이 훌륭한 의사이고 병원장인 건 변하지 않아. 다만 오늘 더 큰 걸 배운 거지. 맞아요. 진짜 품격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숙자 씨의 삶을 생각하며 제 삶을 돌아봤죠. 상견례가 끝난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 파우치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정숙자 씨가 직접 만들어준 작은 가죽 파우치. 그걸 볼 때마다 제 속은 알 수 없는 묵직한 감정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파우치 안쪽에서 희미한 S, J 라는 이니셜을 발견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봐야 겨우 보이는 정도였지만 분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흔한 파우치라며 아무렇지 않게 내밀었지만 거기엔 분명 자기만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더욱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지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었죠. 그러다 문득 매장에 가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 길로 청담동 에르메스 매장을 찾았습니다. 혹시 정말 이 파우치가 그런 물건이라면 제대로 알고 써야 할 것 같았거든요. 매장에 들어서자 특유의 가죽 향이 코를 간지렸습니다. 직원에게 파우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선물 받았는데 출처가 궁금해서요. 직원은 파우치를 봤더니 몇 초간 바라보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만요. 매니저님을 모셔와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점잖은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하얀 장갑을 끼고 파우치를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가죽을 만지는 손길이 섬세했습니다. 구석구석 스티칭, 가죽 결, 안쪽 이니셜까지 꼼꼼히 살폈죠. 그러다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건 수크정 마에스트로의 작품입니다. 수크정이요. 네, 20년 전까지만 해도 파리 최고의 장인이셨죠. 동양인 최초로 마에스트로 칭호를 받은 분입니다. 정말 그분 거 맞나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스티칭은 그분만의 시그니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라인과 마감 처리는 현재 본사장인들조차 쉽게 재현하지 못합니다. 본사 교육 자료에 꼭 등장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개인적인 일로 에르메스를 떠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일이죠. 한동안 내부에서도 수크 전설이 회자됐을 정도입니다. 그럼 지금도 그분 작품이 보관돼 있나요? 물론이죠. 최고 컬렉션의 몇 점은 영구 보존 중입니다. 특히 VIP들에게만 보여주는 전시회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작품들이 바로 수크정 마에스트로의 가방들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좀 배운 사람 정도가 아니라 진짜 세계적인 장인이었다는 사실. 그런 인물이 지금은 동네 식당을 운영하며 곱창 전골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이야기를 주원에게 털어놨습니다. 주원아, 어머니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었어. 그냥 가죽 장인이 아니야. 세계 최고의 마에스트로셨어. 네, 저도 알고 있었어요. 화영이가 최근에 어머님한테 들었다고 했어요. 전엔 말씀을 거의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숨기고 사신 걸까? 화영이 말로는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한국에 와서 힘들게 살다 보니 과거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대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셨는데 너무 아깝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삶에 만족하신대요.
오히려 식당 하면서 더 행복하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그저 과거는 과거라며 묻어두는 게 옳은 걸까?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비 사돈. 저 화영이 엄마예요. 네, 어쩐 일이세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차 한잔하면서 얘기 좀 나누고 싶어서요. 네, 당연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일찍 도착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곱창 전골집이라기엔 깔끔하고 고풍스러운 외관이었죠.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은은한 향이 풍겼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테이블, 벽 한쪽에는 오래된 프랑스풍 그림과 작은 가죽 공예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뒷문이 열리고 정숙자 씨가 나타났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말끔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평소보다 긴장한 듯 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실은 파리 에르메스에서 오래전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 연락이 왔거든요. 예전 동료분이요. 무슨 일로요? 정숙자 씨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레르라는 친구인데 이번에 샤넬의 시니어 디자이너가 돼서 행사 담당 겸 한국에 방문한다네요. 그러면서 저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실 좀 겁나요. 그 시절을 다시 마주하는 게. 저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오히려 그동안 묵혀두셨던 이야기를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리고 긴장되시면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정숙자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그렇게 우리는 약속된 시간에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조용하고 품위 있는 공간, 평일 낮이라 그런지 한산했습니다. 잠시 기다리는데 한 여성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련된 단발머리에 고급스러운 트위드 재킷, 멀리서도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성이 우리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수크, 정말 수크야? 정숙자 씨도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클레르. 두 사람은 부둥켜 안았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서로 눈물을 훔친 뒤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한국말 괜찮아. 예전엔 수크 덕분에 많이 배웠거든. 정숙자 씨가 웃었습니다. 그때 우리 둘이 점심시간마다 한국어랑 프랑스어 바꿔가며 수업했잖아. 두 사람의 웃음에서 오랜 정이 느껴졌습니다. 클레르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르 보야르입니다. 샤넬 아틀리에에서 시니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미숙입니다. 사돈이에요. 저도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클레르는 곧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수크, 왜 그렇게 사라진 거야? 우리 모두 찾았어. 본사에서도 계속 연락을 시도했는데 닿질 않는다고 하더라고. 정숙자 씨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화영이 아빠가 사고로 떠났어. 화영이가 중학생이었고 혼자 두고 올 수 없었어. 프랑스로 다시 돌아가는 건 선택지가 아니었지. 클레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아무도 몰랐어. 우린 네가 무슨 일 당한 줄만 알았어. 그때 너무 정신없었어. 시어머니 가게도 이어받아야 했고 하루하루 살기도 버거웠어. 클레르가 잠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너를 찾아서 정말 기뻐. 그리고 이건 본사에서 보낸 공식 초청장이야. 정숙자 씨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죠. 에르메스 창립 200주년 기념 행사, 역대 최고의 마에스트로 헌액식. 그리고 내 이름도 그 명단에 올리겠다고 해. 20년이나 지났는데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내 작품들은 지금도 살아있어. 파리 본사에 보존되어 있고 젊은 디자이너들이 교본 삼아 공부하고 있어. 정말 정말이야. 그리고 이번엔 가족 모두 초대했어. 내 딸과 사돈 가족도 모두.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왜 저를 따로 부른 건지 가족으로서 함께 해주길 바랐던 겁니다. 정숙자 씨는 한동안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클레르 고맙지만 나 지금은 그냥 식당 주인이야. 예전 이야기를 다시 꺼내기엔. 클레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크, 지금도 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내 딸도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야 해. 그 말에 정숙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래 알았어. 대신 이번 한 번만이야. 가족들까지 신경 써줘서 고마워. 클레르는 밝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더 고맙지, 수크. 어쨌든 이렇게 다시 보니 너무 좋다. 이젠 우리 둘 다 꽤 늙었네. 하하. 클레르, 넌 예나 지금이나 이쁜데 뭘. 내가 나이 든 아줌마지. 그날 저녁 저는 정숙자 씨와 단둘이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무서워요. 20년 전 날 추억하고 인정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날 어떻게 볼지.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저 화영 어머님이 보고 싶은 거겠죠. 편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과거 화영 어머님의 기술을 알려주셔도 좋고요. 정숙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원 어머님, 덕분이에요. 주원 어머님 아니었으면 전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운명의 재회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파리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정숙자 씨는 창가에 앉아 한참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긴장되시죠?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20년 만에 돌아가는 거라 어떤 얼굴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어머님 모습이면 돼요. 그녀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상견례 때와 지금 참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땐 제가 참 어리석었어요. 솔직히 지금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정숙자 씨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덕분에 이렇게 용기를 낸 거니까요.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에르메스 측에서 보낸 리무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크 마에스트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영어로 인사하는 현지 직원들의 태도에서 그녀가 단순한 옛 직원이 아니라 전설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절로 느껴졌습니다. 정숙자 씨는 멋쩍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를 보았습니다. 이거 좀 과한 거 아닌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예우예요. 어머님은 충분히 그럴 자격 있으세요. 리무진은 파리 시내 한복판의 최고급 호텔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환영 메시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Welcome back, Maître Sokjang. 화영이는 그 메시지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메이트라니, 왠지 엄마가 점점 더 자랑스러워지는데. 정숙자 씨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큰 거실, 파리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Your seat is ready. 사도는 한참 동안 카드를 바라보다가 그 문구를 보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다음 날 에르메스 본사에서의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에르메스 측에서 의전팀이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20년 전 파리에서 즐겨 입던 스타일인 것 마냥 사도는 깔끔한 베이지색 수트를 입었습니다. 화영이는 엄마의 모습에 눈이 부셨는지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져요. 유명 디자이너 선생님 같아. 정숙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에르메스 본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기자들과 카메라가 줄지어 있었고 본사 직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맞이했습니다. 수크가 돌아왔다. 수많은 동료들이 다가와 그녀를 반겼습니다. 그중 몇몇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우리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정말 보고 싶었어. 그 따뜻한 환영 속에서 정숙자 씨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서서히 풀어냈습니다. 행사장은 마치 예술 전시관 같았습니다. 정숙자 씨가 20년 전 만들었던 가방들이 유리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었죠. 캘리백, 버킨백, 클러치백, 파우치까지. 그녀가 직접 만든 작품들 위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Masterpieces of Mature Sukjang. 화영이는 감탄하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만든 거였어? 너무 아름다워. 그때 행사장이 어두워지며 무대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에르메스 CEO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에르메스 역사에 있어 특별한 날입니다. 20년 전 한 명의 장인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작품과 정신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영감이 되어 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크정. 오늘 우리는 그녀를 에르메스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고자 합니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숙자 씨는 천천히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벅찬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CEO는 정숙자 씨에게 상패를 건넸습니다. 수크정 메스트로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숙자 씨는 상패를 받아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제 가방을 아직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또 한 번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행사 후 에르메스 측은 놀라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메스트로님, 1년에 한 번 파리에 와서 후배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전해지지 못했던 기술과 철학을 배울 젊은 장인들이 많습니다. 정숙자 씨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죽 대신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의 미소를 보며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제가 아는 것들을 후배들에게 나눌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또 한 번 환호가 터졌습니다. 행사 후 에르메스 본사 내부를 둘러보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옛 작업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녀가 쓰던 작업대와 도구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여긴 그때 그 모습 그대로네요. 정숙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망치와 실타래를 만져보았습니다. 곁에 있던 젊은 장인이 말했습니다. 매일 이곳에서 선생님의 작품을 보고 공부합니다. 선생님은 저희의 전설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정숙자 씨는 가죽 한 조각을 손에 들고 조용히 스티칭을 시작했습니다. 그 섬세하고 정확한 손놀림에 모두가 숨죽여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기술은 전혀 녹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정숙자 씨는 조용히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원 어머님 말대로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저도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우리는 호텔 방에 둘러앉아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파리의 풍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후로 우리의 일상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영이와 주원이는 서로에게 더 깊은 애정을 쏟았고 남편은 사돈을 바라보는 눈빛이 존경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날 에르메스 본사에서 사돈이 작업대에 앉아 가죽을 꿰매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그 섬세하고 단단한 손끝, 그 안에 담긴 삶의 무게와 품격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지 며칠 뒤 화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엄마가 식당 옆에 공방을 연대요. 공방? 사돈이 직접? 네, 작은 가죽 공방인데 에르메스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대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주말 남편과 함께 공방 오픈 행사에 갔습니다. 수크정 아뜰리에라는 간판이 작게 걸려 있었습니다. 겉은 소박했지만 안으로 들어서니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벽에는 그녀가 만든 작은 작품들이 정갈하게 전시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반짝이는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몇몇 젊은이들이 와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디자이너 지망생이나 가죽공예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었죠. 정숙자 씨는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돈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네, 지금 막 왔어요. 여기 정말 멋지네요, 사돈. 그녀는 조금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냥 조그만 공간이에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무료로 수업할 거예요. 제가 배운 걸 나누는 것도 이제 내 몫이겠죠. 그건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화영이는 엄마 옆에서 뿌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다시 공방을 열 줄은 몰랐어요. 어릴 땐 엄마가 새벽까지 뭘 만드는 걸 보면서도 왜 그러시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정숙자 씨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그때도 잘 알고 있었어.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으니까.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책상 앞에 앉자 정숙자 씨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여기선 기술보다 마음가짐이 먼저입니다. 왜 가방을 만드는지, 누구를 위해 만드는지 생각하세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시범을 보였습니다. 스티칭은 속도를 내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정성스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한 땀 한 땀이 누군가의 손에 들어갈 걸 생각하면서 꿰매야 진짜 명품이 나옵니다. 그 손끝은 여전히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학생들의 눈빛도 진지해졌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일을 계속하셨어요? 정숙자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엔 생계를 위해서였죠. 나중엔 그 자체가 저였어요. 가죽을 만지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인내, 정성,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며 열심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화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엄마가 파리 다녀온 이후로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 예전엔 항상 나는 그냥 식당 주인일 뿐이야 하고 자신을 낮추셨는데 정말 좋은 변화야.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오신 분인데 이제야 그게 빛을 보는 거지. 엄마는 늘 남들한테만 베푸셨어요. 자기 자신은 돌아볼 틈도 없이 이번엔 엄마 자신을 위해서도 뭔가를 시작하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때 주원이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우리도 어머님께 배울 게 참 많아. 의사로서도 그렇고 인간으로서도. 저는 웃으면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좋은 인연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둘이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 많이 변했어. 그래? 뭐가? 전에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곤 했잖아. 이제는 마음을 보는 것 같아.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사돈 영향을 많이 받았나 봐. 겉모습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한 것이란 걸 깨달았달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명품은 사람이란 걸 배운 거지. 며칠 후 사돈이 갑자기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돈 잠깐 시간 되세요? 그녀는 수줍게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파리에서 배운 기법으로 만든 카드 지갑이에요. 사돈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조심스레 열어보니 은은한 베이지 가죽에 섬세한 스티칭이 들어간 작은 카드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작게 To my friend 김미숙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소중한 선물이네요. 그날 상견례 때 화영이나 제가 맘에 안 차셨을 수도 있으셨을 텐데 별다른 편견 없이 받아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사돈, 제가 훨씬 더 감사하고 덕분에 많이 배운 것도 있어요. 저야말로 감사드려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짜 친구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고 또 많은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어느 때보다도 돈독해졌습니다. 주원이와 화영이는 결혼식을 올리고 예쁜 딸까지 얻었습니다. 작고 똘망한 눈망울의 수진이 태어났을 때부터 작은 수제 가죽신을 신고 있었죠. 화영이가 웃으며 말했을 때
사돈은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한 세대의 시작이 우리 곁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사돈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던 식당은 이제 미슐랭 가이드에 정식으로 추천되었습니다. 한국 최고의 맛집 중 하나로 꼽히면서 예약이 3개월은 기본이었죠. 그럼에도 그녀는 여전히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고 직접 재료를 고르고 정성껏 국물을 끓였습니다. 명성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음식은 결국 사람을 위한 거니까. 그녀의 말처럼 정성이 그대로 배어있는 한 그 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녀가 연 작은 공방이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수업으로 시작했던 공방이 이제는 정식으로 정숙자 아뜰리에라는 이름을 달고 젊은 장인들을 양성하는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년 에르메스 본사에서도 사돈을 초청해 특강과 워크숍을 열고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제 사돈은 설레는 마음으로 파리행 비행기에 오르곤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녀가 선물해준 카드 지갑을 애용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의 해짐도 없었고 손에 쥘 때마다 은은한 가죽 향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지갑 안쪽에 새겨진 문구가 늘 가슴을 울렸습니다. To my friend, 김미숙.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짜 명품은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가격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라는 걸.